정치권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이른바 백제 발언을 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들 간 지역주의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만나 입당 문제를 논의합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익 가천대 교수, 김우석 국민대 개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자, 백제 쪽이 한 번도 한반도를 통합한 적이 없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두고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번 논란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팩트를 짚어보면 작년 7월에 한참 이낙연 후보가 한 40% 나올 때 이재명 지사가 백제 쪽, 호남 쪽에서 이제 한반도를 다 통합해 본 적이 없다. 이번에 지금 40% 넘으시니까 꼭 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덕담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걸 두고 이낙연 지사 쪽에서는 호남에서 호남 불가론을 다시 한번 얘기한 거다. 호남만 가지고 못 이긴다는 얘기 다시 한 거다. 예. 호남 차별을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아니 덕담만 삼아도 뺨 때리냐 이렇게 지금 밟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선거에서 이 지역주의를 동원하는 건 참 나빠요. 우리 거기에 대한 어떤 아주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국은 이걸 이재명 후보가 지역주의를 동원한 거냐, 지역감 동원한 거냐, 아니면 이낙연 후보가 지난번 영남 역찰 발언에 이어서 또 한 번 이제 지역주의를 동원한 거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서로 딴타를 벌이는 형국이에요. 근데 글쎄요, 저는 약간 어느 쪽이든 지는 쪽이 타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 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의 호남 같은 경우에 이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어떤 본능적인, 그러니까 지역주의 자체가 아니라 지역주의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인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활용한 것이냐, 아니면 이낙연 후보가 활용한 것이냐, 이 판결이 아마 다음 주 지지율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지역주의 공방, 여권 대권 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대권 주자들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저는 민주당한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예. 지금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말고 범국민적인 총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예. 라고 하는 지금 위기 상황에서 여권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들이 지역주의를 논쟁하고 있다는 건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논리가 계속 발전될수록 정권 재창출은 멀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끌고 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뭐 역차별론도 그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경선 전에는 일정 정도 뭐 이렇게 그런 경쟁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 그런 지지자들 수준의 문제고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한다? 그건 대통령의 자질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는 중간에서 자꾸 견제를 멈춰줘야 하는데 결국은 중요한 건 당의 입지입니다. 당의 그 처지, 당 지도부가 이런 거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런 것들은 결국 민주당의 재집권을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멸행위다. 철저히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선관위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삼진 아웃이 됐든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됐든 어찌 됐든 경고를 해야죠. 그런데 이런 걸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자기 살 깎아먹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누구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송영길 당대표도 좀 중재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에서 이제 신사협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분위기 전환에 나서는 모습인데 글쎄요, 곧 재개되는 이 본경선 TV 토론 배틀에서 좀 달라진 모습들이 보여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요, 이런 분위기를 그냥 권고 수준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일정 정도 페널티가 있어야지 중간에 멈추는 거고 이게 그렇게 소극적으로 중재하고 뭐 원팀을 얘기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가지도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계속되면 TV 토론이 있으면 확대 재생산이 계속됩니다. 매번 쟁점을 가지고 붙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소재들이 쫙 가려고 이건 화약 같은 거거든요. 가스가 탁 차 있는데 여기에서 TV 토론이라고 하는 데서 불을 한번 당겨주면 확 타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10여 차례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뭐 2달 가까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거의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당 지도부나 선관위 차원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고
틀림없이 이렇게 하면 우린 자멸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데 경고를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예. 오는 28일에 이제 연합뉴스 TV 주간으로 이 본경선 TV 토론 배틀이 열리는데 아마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일제히 여권 텃밭인 광주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80만여 명 중에 30만여 명에 이르는 호남 민심이 자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방을 벌이는 것 같은데 이런 공방이 과연 호남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균열들을 보면 확실히 지역 균열 있고요. 세대 균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역 균열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우리도 뭐 호남 민주당 그리고 영남 특히 대구 경북 국민의힘 이렇게 균이 잡혀 있잖아요. 예. 자기 지지 지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경선에는 자기 지지 지역을 두고 격렬하게 싸우게 되어 있어요. 싸우게 되어 있는데 변화를 읽어야 됩니다. 제가 보는 호남도 그렇고 대구 경북도 그렇고 변화의 기운은 세대 균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즉 이른바 한 60대, 70대 되시는 어르신들이야 뭐 사실 변하기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자라나는 세대들하고 지금 40, 50대만 해도 이전에 어떤 영호남의 대결, 그냥 영남이 못 되면 호남이 좋아 이런 대결 이런 걸 갖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지역 발전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지역 차별을 가지고 점화시키는 거는 지역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 좀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 빼고는 여기 반응을 잘 안 해요. 예. 결국 누가 자기들을 좀 지역을 발전시키느냐 그런 걸 가지고 오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각자들 호남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가서 호남이 어떻다 이렇게 떠드는 거는 아마 별로 영향이 없을 거예요. 누가 호남의 비전을 가지고 가느냐 이것으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야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 이러면서 출사표를 던졌는데 글쎄요 원희룡 지사의 이 출사표 국민의힘 내부 경선 등 뭔가 이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일단 상품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상품입니다. 예. 워낙에 개인적으로 뭐 수석 계속하고 그래가지고 똑똑한 건 다 알고 이미지가, 있고, 예.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의원도 하고 행정 지자체장 재선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경험도 많고 당에서 사무총장도 했고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건 대통령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품성은 굉장히 뛰어나다. 문제는 오랫동안 중앙 정치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한계가 있는 거죠. 당내 현재 지금 있는 그 의원들과의 그 당내 기반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대중적인 역할. 이 대중들은 원희룡 하면 다시 생각하면 알겠지만 딱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확 끌어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당내나 대중성이라 이 두 가지인데 사실은 뭐 경선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거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짧은 시간에 이걸 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거는 원희룡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그 당내 그 출마자들이 다 겪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1, 2위 후보들이 사실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고, 예. 그러고 당내는 원래 있던 부분보다 갑자기 입당한 부분이 당내에서 1등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당내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당내에 누군가는 대표성을 가지고 막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당원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런 것들을 누가 충족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충족됐으면 상당히 재미있는 이렇게 경선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 주신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장 지지율을 좀 높게 가져가고 있는 당밖의 외부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저녁에 이제 회동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계속 입당 압박은 계속 이준석 대표가 해왔는데 입당 관련 논의에 과연 진전이 있을지 이 부분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번에도 그냥 만나는 걸로 끝나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예. 사실 뭐 수장이 만난다라고 하면 해법을 가지고 만나야 하는 거고 그 해법 중에는 그동안 압박을 많이 했는데
당근도 좀 이렇게 주면서 당근 얘기하니까 예. 당근을 올라고 하면 당근을 좀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가지고 오늘 정도는 옥동자가 나와야 하는 게 당에도 좋고 윤석열 후보에게도 좋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동안은 자꾸 엇박자가 났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번 회동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명분을 당에서 줘야 하는 거고 그 명분을 받아가지고 흔쾌히 결단으로 윤석열 총장이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그 플러스의 정치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지 대통령 선거 때도 뭔가 힘을 받아가면서 갈 수 있고 그 전에 경선 전에도 굉장히 활기를 넣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이번 기회이기도 하고 실험대이기도 하고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다음 달 초에 이제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보도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청년과 관련된 비전을 담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최근에 약간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론을 좀 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 역시 대권 도전을 향한 그 일환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대선 나오시려고 그만두셨지. 그냥 그만두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대선을 위해 좀 준비하실 텐데. 예. 전 최근에 이분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서 1위를 치는 건 당연해요. 상대방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전체 1위이기도 하고 상대방 진영의 1위이기도 하고 치는 건 당연한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분이 정치인으로서 훈련이 안 됐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을 비판하시면서 이것을 뭐 재정이나 이런 큰 국정 운영의 틀이 아니라 한 달에 8만 원 가까이 거 외식비 아니냐, 한 끼 외식비 아니냐 이렇게 접근을 하셨단 말이에요. 한 달 8만 원이면은 교통비가 나온다. 예. 그렇죠? 한 사람한테 교통비가 나오는 돈이에요. 예. 그게 아마 판사도 하시고 감사원장도 하시고 아마 돈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한 끼 밥값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시면서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 동지감을 표시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많이 훈련이 돼야 되겠다. 본인이 기득권이라는 느낌을 되게 좀 많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아무래도 서민적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같이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거는 보여줘야지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굉장히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서 글쎄요, 그 국민의힘에서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또 하나의 반기문이 되지 않을까. 반기문 같은 분, 입당은 안 나가셨지만 당내에서 그런 분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예. 그걸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김 교수님 혹시 예. 한 교수님이 사실은 굉장히 냉철하게 평소에 하시는데 가끔 바라는 바를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적으로 미숙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문제는 이 발언에 있어서는 미숙함이 아니죠. 정치인들은 어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켜가지고 국민들한테 딱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레토릭이 필요한 거거든요.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레토릭이 필요한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외식비 이건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딱 받아들여지는 그런 용어를 선택하신 것 같고 예.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여권 내에 있는 정 전 총리 같은 그런 좀 가성비 얘기하면서 약간 거칠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팠으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반응을 곧바로 내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잖아요. 예.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이건 정치가 뭐 어떤 사안은 굉장히 심각하게 정색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해가지고 은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약간 빨리 성숙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보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본경선 전에 두 차례 예비경선 컷오프를 하기로 했는데 이 예비경선의 여론조사 방식과 또 본경선 결선 투표도 지금 논의 중인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얘기 나눴던 이 장외주자 입당 여부가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게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오고 그러면 그 일정에 따라서 당내에 있는 분들은 그냥 공고하면 되는데 그렇겠죠. 사실은 예. 당회에는 스케줄이 나와 있고 이게 시작되면은 들어오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규정이 나오면 이거를 설명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 윤 총장께서는 어떤 요건을 하고 이때까지는 들어오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오늘 만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경선 규칙, 시간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여론조사 뭐 100% 방식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지난번에도 그 1차 컷오프 때 여론조사 그 100% 했고 그다음에는 뭐 당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흥행 요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10여 명이 나와 있는데 10여 명 중에서 1차로 걸러냈을 때는 대중성을 일단 보고 걸러하고 그다음에 일부를 보고선 그 일부 중에서 당심과 그 민심 이걸 어떻게 조화하느냐 50대 50 뭐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섞어서 하면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방식도 방식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멤버들이죠. 예. 그래서 멤버를 어떻게 갖추느냐. 지금 최재형 원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첫 단추는 했는데 마지막 단추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 정 안 되면 그 다음에 단일화로 가는 거고 그런 게 마땅치 않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SNS에서 그건 우리 필패 그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선 때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걸 설득하려고 오늘 만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외 주자를 끌어들일 만한 룰의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윤석열 후보든 김동연 별로 의미는 별로 없지만 이런 후보든 이분들이 이기려고 들어오는 거지 들어와서 땔감이 되려고 불쏘시개 되려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들어오려면 아마 이분들에게 맞는 사실 예비 경선은 의미가 없어요. 100%는 그런 의미가 없고 예. 본 경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룰의 변경이 없으면 아마 안 들어올 겁니다. 되려고 들어오지 와서 불쏘시개 되려고 들어오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선 정말 큰 변수가 될 거다. 외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교수, 김우석 국민대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